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2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1년물 LPR을 3.45%, 5년물 LPR을 3.9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무역 수지가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10% 급락한 충격에 국내 반도체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 1,020억 달러에서 1조 9,230억 달러로 2,15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을 추가 금리 인하 없이 2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5년 만기는 3.95%, 1년 만기는 3.45%를 기록했고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에도 부합합니다. 최근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5.3%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지원 없이 각종 경제 부분의 회복세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에서는 관세청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수출액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액은 35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고요. 특히나 부문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작년보다 43% 오르면서 증가세를 주도했고요. 또 2달 연속 감소세 보였던 승용차도 12% 넘게 오르면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는 SK하이닉스나 현대차 등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 힘을 내주지 못하는 반면 저 PBR 관련주 강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탄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올라주면서 지수는 2619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주말 사이 최상목 장관이 밸류업 관련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발언을 하면서 저 PBR 관련 업종, 지주, 자동차, 금융 쪽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증시 악재가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 업종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각각 238억 원, 5,15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5,5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600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적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0.2%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면서 지수는 843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이슈와 밸류에 집중하며 제약바이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나 엔터 등 단기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강세 보이는 가운데 신작 기대감이 더해진 게임주도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미용기기는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5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IT 종합, IT 하드웨어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각각 330억 원, 1,078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은행, 지주, 보험 등 저 PBR 관련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실적 펀더멘탈이 상당히 견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국채금리의 급등, 고환율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관련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획까지 밝히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최 총리는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걷어내고 민생 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또
법인세는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보험주, 은행주 안에서 은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KB금융입니다. 현재 9% 넘게 올라주면서 6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하나금융지주도 강합니다. 현재 8% 넘게 빨간불 켜내면서 5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2개월 연속 동결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4월 중순까지의 수출을 돌아보니까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가장 크게 호조를 보였고 그 다음을 이은 건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두 업종 간의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먼저 살펴보니까요. 엔비디아가 10% 급락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게 되면서 저PBR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오르는 부분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두 종목 간의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굿뉴스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저PBR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 말고 제가 오늘 준비한 굿뉴스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좀 순환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큰 폭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번 4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금이 약 6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근 약세를 보였었던 개월을 좀 따져본다면 우리가 1월 달과 작년 9월 달에 시장이 좀 안 좋았었죠. 근데 당시에도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선물 쪽에서 6조 정도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이어졌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금부터 좀 제한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라든지 몇몇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었던 종목들, 오늘 제약바이오까지도 올라오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출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7%, 그리고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75%가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과거에는 실적보다는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잡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HLB라든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추후에는 실적이 잘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체력적인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과 제약바이오를 콕 찍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중에 부각되면서 한번 크게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죠. 오히려 그렇게 크게 밀렸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주반에 나오는 PCE를 확인한 후에 미증시가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아주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이 2,6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사이에서는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하셔가지고 매매해 보신다면 그래도 좀 어려운 장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굿뉴스도 알아볼게요. 네, 일단 저는 뭐 오늘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는 다르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주가도 워낙 많이 올랐고 그래서 쉬어갈 만한 이유가 충분한 데다가 그동안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핵심은 독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엔비디아 영역을 넘볼 수 없다가 핵심 포인트였는데 라마3가 의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라마3를 만들고 있는 메타 쪽에서는 이제 연산칩, 특히 이제 그 데이터를 초기에 그 학습시킬 수 있는 칩은 당연히 여전히 엔비디아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엔비디아를 쓸 것으로 보이지만 연산 칩에 있어서는 자체 개발한 걸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시각은 자료를 학습하는데도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것을 연산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추론 과정에서 또 엔비디아가 그 어떤 헤게모니를 잡지 않겠느냐가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어쨌든 라마3가 잘 되든 뭐 그 구글의 제미나이가 잘 되든 챗GPT4가 잘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많이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숫자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엔비디아가 이기든 AMD가 치고 올라오든 어쨌든 그들도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HBM도 여전히 쓸모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뭐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향 물량이 아니었다. 소위 레거시 물량의 급증으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하락은 의외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하이닉스나 이스페타시스는 뭐 한미반도체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엔비디아를 보고 올라왔고 엔비디아랑 같이 올라왔는데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버틸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로 삼성전자는 최근에 올랐던 한 10% 정도 내외만 아마도 엔비디아 향으로 좀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레거시 반도체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레거시 반도체가 뭐 그렇다고 다음 분기에 바로 안 좋아질 건 아니어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기간 조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그러면 뭐 75,000원이 저점이냐 뭐 74,000원이 저점이냐 이거 가지고 또 왈가왈부 말이 많을 텐데 전 이거 별로 의미 없다. 오히려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4월 말에 나올 삼성전자의
실적에 과연 삼성전자가 IR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기준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벤트 기준으로 접근해 보면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하는 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하는 날을 근거로 해서 뭐 지금 삼성전자의 개괄적인 실적은 나왔습니다만 자세한 실적과 IR은 월말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닥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반면에 또 부정적인 소식도 있겠죠. 배드 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어요? 네, 역시 반도체인데요.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이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급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만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의 도쿄일렉트릭, 뭐 디스코, 그다음에 뭐 그 어드반티스트 이런 종목군들 하루에 뭐 4, 5%씩 계속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빠지고 있고 TSMC도 빠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에서 엔비디아를 쫓아갔던 종목군들은 다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뭐 장비, 재료 이런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측면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그동안 기대가 너무 높아서 좀 가려져 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반도체 전체 가동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반도체 가동률을 충분히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업황이 싸늘하게 식으면 그러면 업황이 올라오기도 전에 전체적인 업황이 식어버리니까 주가만 올라왔던 뭐 일부 재료주나 장비주들은 일시적으로 주가의 조정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배드 뉴스도 알아볼게요. 네, 저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엔비디아가 10%씩 빠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는 게 또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종목군들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의 개선은 분명하다. 분명하다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2분기, 3분기 때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반도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펀더멘탈을 당겨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 우리가 업황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계속해서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년에 많이 안 올라온 기업들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시장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HBM 관련주들이 좋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주가의 측면에서는 HBM 관련주들은 앞으로 10% 올라간다면 밀릴 경우는 20% 밀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레거시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밀릴 때는 10%, 상승할 때는 20%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반도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면 저는 우리나라의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선순환에 들어가면서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큰 폭으로만 밀리지 않는다면 이걸 배드 뉴스로 가져오긴 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수급적으로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섹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저 PBR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또 나온 만큼 관련 섹터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반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거기와 은행과 보험주는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손해보험 섹터가 가장 잘 움직였습니다. 5%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섹터, 은행 섹터로 4.77%의 강세입니다. 생명보험 섹터에서도 3.9%의 강세가, 자동차 대표주 섹터에서도 3.39%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수출 데이터도 자동차 대표주에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자동차 쪽에서는 12.8%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 안에서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0.9% 감소했다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2차 전지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납니다. 단기 낙폭
대폭에 따라서 오름세가 포착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4.24%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민테크의 경우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 결과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를 대체로 살펴보니까요. 국제 유가와 함께 움직이는 섹터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아스콘 섹터에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전거 섹터에서는 5% 약세, 아스콘 섹터에서는 3% 약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 안에서는 한국석유에서 가장 큰 약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두 분께서 모두 짚어주셨던 반도체 섹터에서도 좋지 못한 흐름이 관찰이 됩니다. HBM과 LED 장비, 반도체 장비 모두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BM에서는 5.2%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LED 장비 섹터 3.76%, 반도체 장비 섹터 3.36%의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금융주와 더불어서 지주사,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뭐 실적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주주환원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최성목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가 결국은 뭐 미국에서 G20 뭐 재무장관 회의, 그다음에 뭐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을 때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오르고 있다라기보다는 거래가 그렇게 크게 수반되지 않는데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연속성은 없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제가 2월 초반에 초기에 움직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금융주들은 아마도 2분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배당락 나오고 나오면 한번 크게 꺾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흐름들은 장기로 봐야 된다. 올 한 해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거 뭐 정권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처참하게 저렴한 게 사실이고 그 저렴한 핵심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모두 대주주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 전체 주주의 이익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대 주주의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사회와 관련된 상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장기 수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선에 말씀드렸던 소위 그 최대 주주를 움직일 수 있는 상법 개정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연기금의 참여가 늘어나고 외국인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장기 수급의 우상향은 저는 뭐 이미 결정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민주당이 180석, 뭐 200석을 가져가든 아니면 다음에 국민의힘이 뒤집어 엎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게 내가 뭐 단계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 주도주처럼 쭉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퇴직연금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ETF를 퇴직연금으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뭐 직장 다니지 않아서 퇴직연금 같은 걸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면 관련된 ETF 하나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대신 이런 펀드에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배금을 전체적으로 다 재투자하는 그런 ETF를 골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주환원 연속성 없습니다. 뭐 내일 다시 올라갈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트렌드로 계속 관심 가지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아주 유효하다. 어디까지? 최소한 시장 평균인 1배 수준까지는 대부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본부장께서 바라보신 특징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보셨나요? 네, 일단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주주 환원 가치에 관련되어 있는 환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이는데 일단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꽤나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밀리면서 꺾이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던 자리에서 지금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상위군에서 지금 LG
LG화학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엔캠 이런 종목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BM까지도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종가까지 이 포지션이 이어질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동안 낙폭이 정말 크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수급이 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또 한번 우리나라 시장을 좀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상승하는 섹터 중에서는 좀 특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가 주가 흐름상으로는 직전 저점,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만들어놨었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들의 행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매도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업종 위주로 좀 매도세가 나타났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외국인들 뭐 대형주 위주로 일단 팔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뭐 연초부터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최근에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거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연초부터 너무 달렸던 외국인들이 환율 변화에 따라서 뭔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들은 일단 2분기부터는 예전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속도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1분기에 너무 달려서 2분기에 속도 조절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잠깐 요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보시면 선물시장 움직임인데 지난 월요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물시장 쪽에서 움직임을 보시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미결작정이 임계치까지 왔다가 이게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다. 즉 하락하는 구간에서 기존 포지션의 청산이 강하게 나타났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미결작정을 증가시키면서 방향성을 보여야 진정한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결작정은 더 떨어지는 가운데 지수가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정확하게 어디냐면 지난 금요일 날 나타났던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기 딱 이전 가격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돌림이 나타난 건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졌는데 강한 애가 아니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적용했던 그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조금 과했기 때문에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들은 이와 관련된 이슈가 확정되고 좀 더 방향성이 힘을 실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의미 있는 어떤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현물 매수 탄력은 당분간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뭐 현대차의 실적이 대거 좋다. 그래서 현대차를 대거 산다.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조정이 나오면 뭐 매수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가격을 올려가면서 공격적으로 살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지수의 반등을 보려면 오늘처럼 기관들,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로 버티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다시 현물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으로 봐야 이 반등의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이스라엘, 이란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은 안 믿으시는 게 맞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쪽이 모두 레드라인을 넘었죠. 이스라엘이 직접 이란을 공격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적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 대리인을 통해서 공격했고요. 반대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대리인을 통해서 공격했죠. 근데 지금은 직접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약속대로니까 별 영향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의 핵심 포인트는 소위 지정학적 이슈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외국인들이 당분간 강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 같은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달러 강세와 대외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우리 짐을 좀 쌓아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강달러의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뭐 자동차나 전력기기, 방산 쪽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불안정한
불분명한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와는 좀 상황을 다르게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방금 전에 전력기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메리트가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시장을 봤을 때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오는 전반적인 자금은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달러 쪽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달러가 꺾이기 시작할 때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환율 자체가 좀 꺾이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좀 비정상적이긴 해요.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유가가 빠진다든지 달러가 올라가면 금값이 좀 빠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 멋대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을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어느 정도 해줬는데 대부분 다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대외 변수를 좀 살펴봐야겠지만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군들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못 올라갈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최근 들어서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기관 매수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들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 확실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섹터이긴 해요.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정도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있는 반면에 못 올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못 올라간 종목 중에서 지난 한 달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약바이오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개별적인 악재나 이슈들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희석됐거나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순리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되겠죠. 근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금리 인하가 끝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한 번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전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종목으로 준비를 해온 기업이 오늘 변동성이 그래도 좀 잘 나온 기업 중에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10% 정도 올라오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HLB나 삼천당 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견고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잡히는 과정에서 GI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출,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오늘까지 2차로 공략해 주셨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조선주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아까 뭐 환율세도 말씀해 주셨지만 환율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마진을 얼마나 개선시키느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가장 먼저 마진이 개선됐던 삼성중공업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겹치고 있는 하나오션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HD 현대 계열의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그중에 또 현대 미포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HD
그 명함을 단 HD현대미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3일 연속 양봉이 나타나면서 적산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거래도 좀 수반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도 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 종목의 핵심은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이 지금 1분기까지는 적자일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수주했던 그다음에 최근에 공시 내용을 찾아보시면 최근에 신규 수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신규 수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질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작은 회사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 조선사보다는 작은 배를 만들고 시총도 작다 보니까 이런 작은 기업의 특성상 이익이 개선되면 개선되는 속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배 한 대 만드는데 대형사처럼 막 3, 4년 이렇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2분기, 3분기부터 실적이 빠르게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최근에 발생했던 적산병은 분명히 의미 있는 흐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기관 매수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개선되는 2분기 전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부터 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조금은 제한적인 목표가, 기술적인 전고점 저항선을 쉽게 넘을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매수 가격은 올라가는 구간보다는 눌릴 때 한 7만 1,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8만 6천 원 정도를 제시하겠습니다. 뭐 한 8만 5천 원, 8만 6천 원 정도의 강력한 기술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또 이 구간이 PBR 기준으로도 한 1.6배, 7배 정도의 준하는 수준이어서 이걸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손절 구간으로는 마이너스 한 5에서 10% 내외 구간으로 들어가는 7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6만 원대 중반이죠. 6만 원대 중후반 가격인 6만 7천 원을 손절 가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HD현대미포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좀 발표한 종목인데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액트로라는 종목이고요. 매출이 82%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본부장님? 네, 뭐 순간적으로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액트로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장중 거래 대금이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개장하고 나서 5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4억 정도의 거래가 나온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부품이나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옵트론텍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거래 대금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 전부 다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래 대금이 붙지 않는 기업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1차 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액트로 같은 경우는 오늘 장후반까지 뭐 현재 7,4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7,450원이라든지 약간만 더 올라와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장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시장 자체가 상황이 안 좋다거나 하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차를 두고서 반영이 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트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여겨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까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마감까지 어떤 전략이 오늘은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리 뭐 반도체가 좋아 보이고 뭐 시장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확보된 현금은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 이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을 제한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100% 다 주식으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익이 발생해 있는 종목 내에서는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통해서 내가 잘 투자한 종목이 조정을 나왔을 때 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폭이 너무 깊어서 뭔가 추가적인 매수가 필요한데 그 종목을 매수할 돈이 없으면 나중에 기회가 오더라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쓰지 말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익이 비교적 많이 발생해 있는 최근에 워낙 좋았던 섹터들 많잖아요. 뭐 전력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워낙 시장 대비 강했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를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동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4월 29일까지가 과월절, 소위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파스카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 뭔가 문제가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변곡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오르는 업종은 7%, 내리는 업종은 1.5% 내리면서 업종 간 차이가 한 8, 9% 납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경우란 말이에요. 거래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뭔가 분리가 되고 있을 때는 현금을 조금 마련해서 일정 부분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오늘 오후장에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뭐 제가 매매를 오랫동안 하고 시장에 있었는데 그 시기 동안 시장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안 좋은 내용들도 나오고 특히 시장이 밀릴 때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더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 이하로 2,580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그 격언이 좀 맞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1,400원을 넘어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번에 1,400원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경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약세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금만이라도 실적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반등이 나왔었던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 후행 PBR 기준으로 0.85배 수준이라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50포인트 내외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는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매수한다라는 것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사용한다든지 미수 같은 것들은 절대 안 되고요. 아직까지 불안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자리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매수하겠다라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매크로적 변수가 가득한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나가 오늘 포착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미포입니다. 신호 강도는 80점, 차트는 75점 기록한 가운데 모멘텀은 70점, 실적 점수는 65점, 수급은 60점 받았고요. 이로써 총 종합 점수는 70점 기록하면서 스윙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주 잔고는 올해 매출 추정치 기준 1.9년치 일감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고 또 최근에도 유럽 지역 선사들과 LPG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수주 실적을 착실히 쌓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HD 현대미포가 해양 사업부가 없어 타사 대비 실적 리스크가 낮다며 하반기 생산 안정화 비용 감소로 인한 연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어떤지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 오늘 71,300원에서 시작해 그 탄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7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지노 관련주인 GKL입니다. 수급은 70점, 실적과 차트는 65점 기록한 가운데 모멘텀과 신호 강도는 60점 받았고요. 종합 점수는 64점 기록하며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의 예상치 대비 2배 넘는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모으고 있고요. 또 올해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 방문객 수 증가로 2분기부터 실적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어떤지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KL 오늘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지만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65% 내림세 보여주면서 1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로코리아입니다. 모멘텀은 70점, 실적과 차트, 수급은 모두 65점 받았습니다. 신호 강도는 60점으로 총 종합 점수는 65점 기록하며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피팅 기업인 하이로코리아가 지난해 호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는 중동양 수주 지속과 더불어 조선 및 해양 부문의 호조가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어떤지 장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내내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1.6% 넘게 빠지면서 2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나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6시 30분에 발표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자세한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외국인 매수 섹터가 다변화된다면 긍정적으로 반등이 기대가 될 만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돌발 변수가 산재한 가운데 수출주 안에서는 전략을 좀 차별화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